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연결해서 경제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지원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박지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물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한다고 이전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중앙은행도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물가라고 많이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만 이 물가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경제 내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종합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물가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개별적인 상품의 가격은 등락이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거래의 빈도도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종합하여 지수로 나타낸 것을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네. 물가지수는 목적과 조사 대상, 포괄 범위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도 생산자 물가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은 흔히 물가라고 하면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측정되는 물가를 뜻합니다. 네. 물가 수준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경제 통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가 소비 생활에서 실제로 구입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준을 측정한 것입니다. 네. 물가지수를 이용해서 과거에 비해 물가가 얼마나 변동했는지, 즉 현재 돈의 가치가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계의 생계비 또는 구매력의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모니터링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에도 바로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물가 안정 목표의 대상 물가지수로 사용합니다. 또 정부에서도 공공요금을 조정하거나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통계청이 지난주 금요일 2월 4일에 금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작년 1월 대비 3.6% 올라 4개월 연속 3%대 중후반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물가를 살펴보면 대구가 전년 동월 대비 3.7%, 경북이 4.2% 올라서 전국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물가가 상승한 것은 국내 경기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고 있기도 하지만 주로 공급 측 요인에 따른 비용 인상 요인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등 국제 가격에 영향을 받는 석유류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농축산물 가격도 작황 부진과 함께 동물 감염병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석유류나 농축산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품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재료비 상승으로 각종 음식점, 외식비 인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요. 공급 병목의 영향으로 자동차, 가구 같은 내구재 가격 상승 압력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대구는 3.7%, 경북은 4.2%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것보다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다는 느낌을 자주 갖게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체감 물가와 지수 물가가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건 개인마다 소비하는 개별 품목이나 구입하는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주 구매하는 생필품 가격이 올랐을 때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적게 오르거나 하락한 품목보다는 많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변동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통계는 별도로 없습니까? 네, 통계청에서는 그래서 체감 물가와 지수 물가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장바구니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와 신선식품 지수를 보조지표로 함께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 물가 지수는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서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식료품, 의류, 교통통신비, 교육비, 외식비 같은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이고요.
신선식품 지수는 신선 어계, 채소, 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항목으로 작성한 지수입니다. 네. 1월에 대구의 생활 물가 지수가 4.3%, 신선식품 지수는 7.4%고요. 경북 지역은 생활 물가 지수가 4.7%, 신선식품 지수가 4.4% 상승해서 체감 물가가 더 많이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면 경제에 좋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공급 생활자와 같이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계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정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은 물가가 오르는 경우 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돈의 가치, 즉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면 예금과 같은 금융 자산의 실제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에 채무자 같은 경우는 갚아야 할 실질적인 채무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을 보게 되는 부의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이나 기금속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생산 설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투자를 늘려서 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 능력도 저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국제 수지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의 대응책은 별도로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유류세를 인하하고 또 농축수산물의 정부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유통단계에서 수급을 조절하는 등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시적인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리기도 하는 중앙은행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중 유동성을 축소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을 했고요. 네. 또한 기준금리 발표 직후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정책 결정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2월 24일에는 오전에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또 같은 날 오후에는 추가적으로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및 물가에 대한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네, 오늘 경제브리핑 소비자 물가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대구영북본부 박지원 기획금융팀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광미경 변호사의 생활법률 칼럼 들으시겠습니다.